안녕하세요. 문홍구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제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시간인데, 자, 부등식 영역에서의 최대 최소라는 단원이야. 그러니까 앞에서 여러분들이 두 강 배웠던 부등식 영역 잘 공부해서 표현할 수 있었다면 오늘은 이제 거기에 내용이 하나만 더 추가되는 거야. 결국 그 최대 최소라는 말이 어떤 건지만 이제 잘 살펴보면 되니까 앞에서 나 좀 부등식 영역 나타내는 게 아직 조금 어려운데 하는 사람들은 꼭 복습을 해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 설명을 221번을 통해서 한번 해볼게. 자, 세 부등식이 있어. 그 세 부등식을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해 보려고. 왜? 걔를 동시에 만족시키든 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연립부등식이라고. 앞에서 배웠던 연립부등식 영역을 먼저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그 다음 볼 거야. 자, 세 개가 뭐냐면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하고, 두 번째는 y가 2보다 작거나 같다 하고, 세 번째가 x 더하기 y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됐다. 자, 쟤를 한번 동시에 나타내 볼 거야. 여기가 x축이야. 여기가 y축이야. y축이야. 자, 영역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x는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선생님 여기 x2가 여기 있다고 볼게. x는 2가 여기 있어. y는 2보다 작거나 같은데 y2가 여기에 이렇게 있어. 자, 그 다음에 얘는 직선인데 x절편도 2고 y절편도 2니까 여기가 절편이 된다는 얘기고, 이 둘을 이어주면 지금 내가 원하는 x 더하기 y는 2라는 영역, 즉 이제 경계면들을 다 표현한 거야. 자, 저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을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제 칠해 볼 건데, 자, 보자. 일단 다 등호가 들어있으니까 경계면들은 다 살려줄 것이고, 그 다음에 x는 2보다 작거나 같아? 자, y도 2보다 작거나 같아? 그 다음에 얘는 직선의 어느 쪽이지? 직선의 위쪽이 되는 거지. 자, x 2보다 작거나 같고 y 2보다 작거나 같은데 직선의 위쪽이니까 그 셋을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은 이 안쪽 영역이 되겠네. 아, 여기네, 여기. 선생님 좀 이쁘게 이렇게 색칠을 한번 해볼 거라고. 그럼 이 영역을 지금 요 영역이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이야. 그럼 이 영역에서 이런 뜻이라고. 문제가 이거잖아. 얘 세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실수 xy에 대하여가 요 영역 안에서 이런 뜻이라고. 자, 안에서 그 다음부터 3x 더하기 y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약속하는 거야. 어떤 값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걔를 는 k라고 두기로 약속하는 거야. 자, 3x 더하기 y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했으니까 얘는 k라고 두는 거고, 이 식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잊으면 안 되는 식이다. 나는 결국 저 k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지. 아, 다시 3x 더하기 y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는데 걔를 는 k라고 두고 결국 저 k의 최대 최소를 구할 거야. 요 식이 시작이라고. 는 k를 두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는 k.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 k의 의미를 살펴봐야 되는데, 얘를 보니까 잘 보니까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직선의 방정식에서 뭘 말하는 거지, 얘가? y절편을 말하는 거지. 잘 안 보여? 자, y는 하고 표현해볼게. y는 하고 표현해보면 넘기면 마이너스 3x 더하기 k가 되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 얘는 직선인데 어떤 직선이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의 방정식에서 이 k가 의미하는 거는 뭐였냐면 y절편을 의미하고 있었다 이거지. 잘 봐. 자, 봐.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의 y절편에 걔의 최대 최소인 거야.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이 무수히 많잖아. 근데 그 직선들 중에 이 영역 안에 들어오는 걸 보자는 거지. 그거의 y절편의 최대 최소. 좀 잘 봐. 자, 먼저 선생님 팔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이야. 지금 아직 영역 안으로 안 들어오고 있지. 조금씩 내려와. 내려와 하다가 어느 순간 처음에 딱 걸리는데 그 점이 어디냐면 이 점이라고. 그럼 이 점은 몇 콤마 몇이지 지금? 이 점은 2,2지. 자,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 이거라고 해봐. 2,1을 이렇게. 자, 선생님 다시
2,1 이렇게 지나는 이런 직선인 거야. 이렇게 이런 직선인 거지. 그다음에 이제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지. 언제까지 들어오냐면 이 점을 지날 때까지 이렇게 직선이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K가 의미하는 건 뭐라 했냐면 선생님이 얘가 Y절편이라고. 그럼 생각해봐. 이 직선의 Y절편이 제일 위에 있겠지. 그래서 점점 내려와서 여기에 Y절편이 제일 작을 때라고. 그럼 이 점이 몇 콤마 몇이지? 이 점 지날 때는 몇 콤마 몇이지? 이게 0,2지. 다시. 즉, 저 K가 최대일 때는 어디를 지날 때인 거야? 2,1을 지날 때인 거야. 지날 때 최대인 거지. 왜? 다시 K가 의미하는 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에 뭐를 의미한다고? Y절편.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이 이 영역 중에 2,1을 지날 때 가장 Y절편이 위에 있잖아. 최대일 때잖아. 그런데 얘가 점점 영역에서 내려와서 어디를 지날 때? 0,1을 지날 때가 가장 Y절편이 제일 아래에 있을 때지. 즉 최소일 때지. 아, 그럼 최소는 어디서 가지냐면 최소는 어디를 지날 때냐면 0,1을 지날 때라고.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요 식 있지. 처음에 주어진 식.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건데 최대는 2,1을 지날 때니까 이 첫 번째 내가 두었던 이 식에 2,1을 대입하는 거야. 자, 대입하면 어떻게 되지? 2 대입하면 어떻게 돼? 3, 2는 6 더하기 2니까 얘는 8이 되는 거야. 아, K의 최대는 8이 된다 이거야. 그럼 최소는 0,1을 지날 때잖아. X0, Y를 대입하면 K는 2가 되는 거지. 2가 최소인 거야. 아, 다시. K의 최대는 8이고 최소는 2인데 그걸 어떻게 찾은 거야, 선생님이? 는 K라고 두고 K의 의미를 살펴본 거야. K의 의미는 직선의 방정식이 Y절편을 의미해. 그러면 그 직선의 방정식이 어떤 거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 그 직선이 이 영역을 지날 때 그 안에서 생각하는 거지. 거기서 K가 의미하는 게 Y절편이니까 Y절편이 가장 최대일 때, 즉 Y절편이 저 위에 있을 때, 가장 위에 있을 때가 2,1을 지날 때고 가장 아래에 있을 때가 0,1을 지날 때니까 이 두 점을 이 최초 선생님이 둔 식 있지. 는 K로 둔 식에 대입하면 최대 최소를 구할 수가 있다 이거야. 자, 222번도 비슷한 문제인데 이제 연습을 하는 거야, 선생님이랑. 자, 다시 한번 익숙하게. 부등식인데 얘는 연립부등식도 아니야. 간단하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보다 작거나 같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영역 안에서 얘를 만족시키는 실수 XY에 대하여가 같은 말이지. 이 영역 안에 있는 수들 중에 Y-2X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자,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걸 는 K라고 두기로 한 거야. 이 식이 중요한 거야. 아, 이 K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먼저 얘를 선생님이 표시를 해볼 거야. 이 영역을. 자, 얘는 X축이고 얘 Y축이야. 자, 얘는 어떤 원이냐면 중심이 0,1고 반지름이 루트 5인 원이지. 이렇게 반지름이 루트 5인 원이야. 루트 5인 원. 자, 원의 내부입니까? 외부입니까? 원의 내부죠. 게다가 얘는 경계면도 이렇게 들어간다. 이 원의 내부이다. 이거지. 내부다. 자, 이 영역 안에서, 즉, 얘 안에서 지금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그 다음 하는 게 뭐냐면, 저 K의 의미를 살펴야 되는 거야. K. 는 K라고 둔 다음에 K의 의미를 살피는데, K의 의미가 이런 거잖아. Y는 고치면 2X 더하기 K니까, 기울기 2인 직선의 Y절편을 뜻해. 자, 기울기 2인 직선을 볼 거야. 기울기 2인 직선들이 막 있는데, 이 영역 안을 거치는 직선들 중에, 가장 Y절편이 최소일 때가 언제냐 이거지. 그럼 최대일 때는 언제냐면 경계면이 들어가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접할 때 Y절편이 제일 클 거라고. 기울기 2인 직선은. 그 다음에 최소일 때는 지나다가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접할 때가 최소가 되겠네. 결국은 최대도 최소도 원과 직선이 접할 때야.
원과 직선이 접해. 뭐였지? 원과 직선이 접한다? D는 R이었잖아. D는 R. 자, D는 R이 어떤 뜻이었어? D는 R이 이런 뜻이었지? 자, D는 R이 이런 거였어. 원의 중심에서부터 0,0이지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뭐랑 똑같은 거야? 반지름이랑 똑같은 거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다. 그게 언젠데? 원과 직선이 접할 때라고. 원과 직선이 접하면 D는 R을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직선은 뭐냐면 얘를 볼 건데 얘를 좀 원래 D는 R을 쓰려면 한쪽으로 몰아주는 게 좋으니까 2x 빼기 y 더하기 k는 0이라는 직선과 원의 중심이 어디냐면 0,0까지의 거리, 그게 D지. 그럼 D는 뭐가 되냐면 공식 어떻게 되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루트분의 절대값. 자, 루트 안에 누가 들어가냐면 개수 제곱의 합이 들어가. 그러니까 즉 2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1의 제곱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절대값 안에는 얘를 대입한 걸 넣는 거니까 넣으면 k가 될 거라고. 얘는 결국 뭐냐면 지금 루트 5분의 k가 되는 거지. 절대값 k가 되는 거야. 그게 누구랑 똑같아야 된다고? D는 R, 반지름 루트 5랑 같아야 돼. 아, 그러면 절대값 k는 뭐가 되는 거지? 5가 되는 거죠? 절대값 k가 5라는 건 k가 5랑 마이너스 5라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 봐봐. 여기 지금 y절편이 얼마였다는 거지? 있었다면 5였고 여기는 마이너스 5였다는 거지, y절편이. 즉 지금 나는 k의 최대초소를 구하는데 k의 최대초소, k가 뭘 의미하는 거였지? y절편을 의미하는 거였으니까 최대는 얼마인 거야? 5인 거고 최소인 건 얼마인 거지? 마이너스 5인 거다 이거야. 앞에 문제하고 차이는 뭐냐면 일단 같은 점은 k가 다 뭐였어? y절편을 의미했다. 근데 앞에서는 지나는 점을 대입하면 됐지만 이렇게 어떤 문제도 있어? 아, D는 R처럼 다른 공식을 이용할 때가 있었던 거야. 언제가 최대 최소냐면 원과 직선이 접할 때니까 D는 R을 쓴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엔 다른 의미의 K를 한번 알아보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223번을 볼게. 4개의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해야 돼. 자, 선생님 4개를 쭉 써줄 거야. 역시 연립부등식이네. 먼저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자, 그 다음 y도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y는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y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대. 자, 선생님 얘를 한번 표현해 볼 겁니다. 자, 표현해 볼게요. 좌표 평면에 여기가 x축이야. 여기가 y축입니다. 자, x 0보다 크거나 같아? x 0보다 크거나 같아. y 0보다 크거나 같아. 아, 일단 여기서 일사분면이라는 걸 알게 돼.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이렇게 그린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얘는 절편이 x절편, y절편 둘 다 1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1인 직선을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여기 1인 직선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둘 다 2인 직선이지? 그래서 2인 직선을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볼게요. y절편, x절편이 둘 다 2인 직선이야. 자, 그 중에 어느 영역을 표시하냐면, 자, 아래에 있는 직선 입장에서는 y가 크거나 같으니까 위쪽이고, 밑에 있는 직선 입장에서는 작거나 같으니까 아래쪽이 되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 영역을 표현하면 이쪽 영역이 되는 거야. 여기가 되는 거지. 그죠? 사실 일사분면은 0보다 크고 돼야 되지만 사실은 여기 x축, y축도 다 포함되는 거지. 경계면이 이렇게 다 포함되고 있어. 등호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표현을 했다. 자, 요 안에서 뭐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냐면, 이번에 갑자기 좀 약간 어려워 느낌이 막 제곱이 등장해.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어. 하지만 쫄지 마라. 방법은 똑같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지? 구하라는 최대 최소를 는 k라고 둔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식을 잘 봐두자 이거야. k의 최대 최소야. 그리고 두 번째, 저 k의 의미를 볼 거야. 야, 이 k의 의미가 뭐냐? 이거 많이 본 거잖아? 뭐야? 원의 방정식이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k인 원이야. 그러니까 저 k가 r 제곱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면 잘 봐. 저 k의 최대 최소를 구할 거야. 그럼 k가 최대라는 거는
이미 나는 중심이 0,0이라는 원이라는 걸 알고 있어. K가 최대라는 거 원이 가장 클 때라는 거지. R제곱이 크다는 건 반지름이 크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게 최소라는 건 뭐지? 원이 가장 작을 때란 얘기지. K가 작다는 건 원이 작다는 얘기잖아. R제곱이 작다는 건 반지름이 작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자, 이렇게 보는 거야. 봐봐. 중심이 0,0이 원인데 이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지금 원을 그릴 거라고. 중심이 0,0이 원 중에 반지름이 가장 작은 원이 어떤 원이냐면 어떤 원이야? 이렇게 접할 때잖아. 접할 때. 원이 어디에 접할 때야 지금? 이 직선에 접할 때. 이 직선이 누구였지? x 더하기 y는 1이라는 직선이었지. 그럼 먼저 선생님이 최소일 때를 구해볼게. 원과 직선이 접해? 앞에 했던 것처럼 D는 R이네. 자, 먼저 직선은 누구냐면 직선은 얘 x 더하기 y 빼기 1은 0이라는 직선과 원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어떤 원이지 지금? 어떤 원이야? 루트 K인 원이야. 걔가 지금 접하고 있을 때라고. 접하고 있을 때라고. 원의 R제곱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거야, K가. 그럼 먼저 D는 어떻게 돼? D는 루트분의 절대값인데 루트 안에 누가 들어가냐면 개수의 제곱에 합이 들어가고 절대값 안에 대입한 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얘 얼마죠? 루트 2분의 1이야. 루트 2분의 1. 리 뭐가 되냐면 자,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이 되는 거라고. 반지름. 반지름. 그러면 잘 봐. 얘가 반지름인데 반지름이 누구냐면 지금 루트 K라고. 루트 K. 그럼 K가 얼마야? 제곱해보면 2분의 1이지. 왜? R제곱이 K를 의미하니까.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최소일 때는 언제나 최소일 때 2분의 1이다. 이거지. 자, 최대일 때 찾아봅니다. 최대일 때. 즉, 저 원이 가장 클 때는 언제냐면 이 안으로 들어올 때 가장 클 때가 이렇게 지날 때 원이 제일 크겠네. 이렇게 지날 때 원이 크겠네. 즉, 여러분들은 2,0 아니면 0,1을 대입하면 되겠지. 사실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최대일 때는 언제냐면 최대일 때는 2,0이든 0,1을 여기다 이렇게 대입할 때라고. 자, 대입하면 어떻게 돼? 2,0 대입하면 4. 0,1을 대입해도 4. 최대는 4다 이거야. 이번엔 좀 이게 나왔네.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k다라고 놓으면 이 k가 의미하는 건 r제곱 부분이라고. 즉, 저 k가 커지면 커질수록 최대일 때는 언제냐면 원이 가장 클 때. 언제 원이 제일 클까 고민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최소일 때라는 건 뭐지? 원이 가장 작을 때겠지. 그것만 잘 보면 되겠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자. 자, 여러분이 기다리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TCS 온에어의 마지막 문제. 막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흐르고 그러나요? 아니면 너무 기쁜가요? 다 집어치우고 문제 풀게요. 자, 지금 224번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제품 A, B를 너네가 생산할 거야. 이 문제가 의외로 여러분들 실생활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이게 좀 문제가 딱딱해서 그런데 일단 문제를 읽어볼게. 공장에서 제품 A, B를 각각 한 개씩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료의 양과 전력량 및 한 개당 얻을 수 있는 이익금을 나타낸 거야.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양이 8kg야. 원료는 있잖아. 난 아무리 써도 8kg 이상은 쓸 수가 없어. 최대가 8kg야. 전력도 제한이 돼 있어. 12kW까지밖에 쓸 수가 없대. 어쨌든 8하고 12 안에서 나는 다 쓸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루 동안 얻을 수 있는 이익금의 최대값을 구하래. 최대값이네. 는 K로 둬야겠네? 정도는 생각이 들지. 자, 선생님 이렇게 접근할 거야. 내가 A라는 제품을 X개를 만들어. B라는 제품을 Y개를 만든다고 칠게. 그럼 얘를 몇 개를 만들어야 나는 가장 이익을 최대로 내겠냐? 이런 말이야. 다시 A라는 제품을 만들려면 원료는 꼭 2kg가 들어야 되고 전력도 2kW가 들어야 돼. 근데 A를 생산하면 5만 원을 이익을 얻어.
B를 생산하려면 원료는 1kg가 들고 전력은 3kg가 들어서 막 생산을 해놨어. B를 팔면 3만 원의 이익을 얻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익을 최대로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선생님 막 만들어갖고 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왜? 원료가 제한이 돼 있어. 한정이 돼 있고 전력도 제한이 돼 있는 거야. 뭐 이런 거야. 이렇게 하니까 좀 와닿지 않아? 이런 건 어떨까? 너네 베스킨라빈스 케이크 좋아하지? 베스킨라빈스 가보니까 선생님이 나도 최근에 좀 관심을 갖고 본 건데 어떤 케이크를 보니까 그 안에 무슨 뭐 체리 주빌레 들어있고 막 뭐도 들어있고 막 이런 게 들어있는 거잖아. 뭐 모든 30 몇 가지 아이스크림이 다 들어있는 게 아니고 한번 두세 가지 이렇게 해갖고 보통 케이크 하나가 구성되잖아. 근데 뭐 이런 거야. 내가 케이크를 만들어서 파는데 A라는 케이크를 만들어 팔면은 뭐 체리 주빌레가 얼마만큼 들어가고 뭐 새엄마는 외계인이 뭐 얼마만큼 들어가. 뭐 얼마씩 들어가는데 팔면 얼마짜리씩 받을 수 있어. 근데 체리 주빌레랑 엄마는 외계인이라는 그 아이스크림에 한계가 있는 거야. 막 엄청 많은 게 아니고 딱 뭐 이렇게 한 통이면 한 통, 두 통밖에 없는 거야. 그럼 어느 케이크를 얼마만큼 만들어 팔아야 가장 나는 이득을 많이 받을까? 뭐 이런 문제라고. 충분히 우리가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들이야. 자, 다시 문제를 볼게. 좀 관심이 가져지나요? 써먹을 수 있다니까, 나중에. 다시. 나는 A라는 제품, B라는 제품 두 가지 제품을 파는 사람이야. 근데 A라는 제품은 원료가 2가 들고 B라는 제품 1이 들어. 원료가 좀 A가 많이 드네. 그 다음에 전력량을 봤더니 A는 2가 들고 B는 3이라는 전력이 들어. 좀 B를 만들려면 전력이 좀 많이 드네. 어쨌든 그런 제품 A, B가 있는데 A를 팔면 5만 원, B를 팔면 3만 원이 이익으로 남아. 대신 원료는 8, 전력은 12밖에 없어. 몇 개씩 만드는 게 이득일까? 이거를 보는 거라고. 자, 먼저 선생님이 제한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 원료와 전력의 제한 조건이 있잖아? 그걸 먼저 표현해 볼게. 잘 봐. 나는 일단 A를 X개, B를 Y개 만들기로 했어. 만드는 개수니까 선생님 저는 A를 마이너스 2개를 만들고 B를 더 만들려고 이런 건 할 수 없는 거잖아. 즉 만드는 개수는 다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그래서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Y는 0보다 크거나 같겠지. 뭔가 부등식 영역 같죠. 자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대. 그 다음에 원료하고 전력이 제한적이야. 그럼 선생님 원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8밖에 없어. 근데 A를 만들 때 2가 필요해. 그러면 A를 X개 만들기로 했으니까 2가 필요한 걸 X개만큼 만들면 2X만큼이 필요하잖아. A를 만들려면 원료는 2X만큼이 필요해. 자, 원료부터 볼까요? 원료. B는 1이 필요해. 근데 Y개를 만들기로 했으니까 B를 만드는 원료의 양은 총 곱하면 Y라는 원료가 필요해. 근데 그게 더한 게 얼마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냐면 8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자, 이번에 선생님 전력의 한계가 있잖아. 전력을 볼 거야. 자, A는 X개 만들 건데 2가 필요하니까 하나 만들 때마다 2가 필요하니까 총 2X가 필요하다고. 그 다음에 B를 하나 만드는데 3이 필요한데 Y개 만들 거니까 전력은 B 때문에 3Y가 필요해. 근데 그거는 얼마 안에서밖에 못 쓰냐면 12kW 안에서만 쓸 수 있어. 이게 지금 내 제한 조건이야. 이거는 꼭 지켜야 되는 거야. 그 안에서 나는 이득을 최대한 남기고 싶은 거야. 그럼 이득은 어떻게 되지? 이득. 자, A 만드는데 5만 원 이득이 남아. 근데 X개 만들 거니까 이득은 5X가 남는 거지. 자, 이익이 5X가 남는 거야. 5X. 그 다음 B는 Y개 만들 건데 하나 만들 때마다 3만 원 남으니까 3Y의 이득이 남는 거야. 그럼 얘를 더한 게 내 총 이득이지. 이익금이지. 그거의 최대. 그걸 가장 크게 만들고 싶은 최대. 얘를 K라고 두는 거지. 자, 문제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잘 봐. 자, 이렇게 보는 거야. 문제를 막 넘기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 자, 문제가 이런 거야. 봐. 하루 동안 얻을 수 있는 이익금의 최대값을 구하랬으니까 K의 최대를 구하는 거잖아.
선생님 지금 문제를 해석을 해놓은 거야. 자, 이렇게 보는 거야. x는 0보다 커나왔고 y 0보다 커나왔고 2x 더하기 y가 8보다 작거나 같고 2x 더하기 3y가 12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에서 5x 더하기 3y의 최대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얘를 최대를 구하는 거니까 는 k라고 두자. 이게 내가 필요한 식이야. 이게 식이라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이런 말이잖아. 결국 앞에서 부등식 영역에서의 최대 최소 했던 걸로 따지면 얘를 만족하는 영역 안에서 이거의 최대를 구하라는 문제네. 해보자. 문제가 그렇게 해석되는 거야. 여기가 x축이고 이게 y축인데 선생님 자 이렇게 x축 y축을 좀 이렇게 그려볼게. 여기가 x축, 그 다음에 여기가 y축이야. 자, 먼저 첫 번째 직선을 볼게요. 첫 번째 직선은 x절편 얼마죠? x절편 y 0집은 x절편 4입니다. 4예요. y절편 얼마죠? y절편 8입니다. 8. 그래서 이 둘을 지나는 직선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요 직선은 자, x절편 얼마냐면 x절편 y 0집은 x는 6입니다. 6. y절편 얼마냐면 x 0집어넣으면 y절편은 4가 돼요. 4. 그래서 이 둘을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잘 봐. x 0보다 커 나왔고 0보다 커 나왔고 y 0보다 커 나왔고 그러니까 일사분면 쪽에서 보는 거지. 물론 축도 포함해. 그 다음에 지금 내가 그렸던 것 중에 요게 지금 하얀 직선이거든. 하얀 직선은 y가 작거나 같으니까 아래쪽이고 얘는 노란 직선인데 노란 직선도 y가 작거나 같으니까 아래쪽이야. 둘 다 아래쪽이야. 얘도 아래쪽이고 얘도 아래쪽 영역이야. 그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이 어디냐 하면 바로 여기다 이거지. 자, 여기다 이거지. 이렇게 여기다. 그럼 이 영역 안에서 지금 보는 건데 이 영역 안에서 볼 때 누구야? 5x 더하기 3y는 k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저 k의 의미를 살펴야 되는데 k의 의미가 결국은 직선에서 절편을 의미한다는 걸 알아. 자, 좀 헷갈리면 여러분 이렇게 볼게요. 자, 3y는 뭔 거지? 3y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5x 더하기 k가 되는 거야. 그럼 y라고 표현한 y는 자, 마이너스 3분의 5x 더하기 3분의 k가 되는 거지. 결국 k의 최대이긴 한데 k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직선의 y절편도 커지는 거지. 즉, 이 직선에서 y절편을 가장 크게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냐면 잘 봐. 자, 보세요. 요 하얀 직선 있죠? 요 하얀 직선. 요 직선이거든요. 얘는 기울기가 얼마죠? y는 하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2x가 되는 거니까 자,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기울기가 중요해. 잘 봐. 얘는 기울기가 얼마지? 자, 넘어가면 이렇게 한번 써볼게. 선생님이 3y는 등으로 써볼게. 마이너스 2x 더하기 12니까 y는 하고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잖아.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거야. 자, 하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다른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야. 자, 다시 써볼게. 그럼 얘보다 얘가 일단 큰 거잖아. 이 사이에 반드시 누가 와야 되냐면 내가 지금 구하려고 했던 는 K 이 직선의 이 기울기가 반드시 이 사이에 와야 돼. 그래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지금 같은 상황. 선생님처럼 풀려면 이런 상황이어야 이렇게 푸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5가 이 안에 있어야 돼. 이 안에 있나요?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 봐라. 지금 이 기울기, 내가 지금 그리려고 하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두 직선 기울기의 사이에 있다는 거는 얘 기울기보단 요 사이에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요 기울기 사이는 어떤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이 이 영역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그때에 y절편이 제일 크게 하고 싶어. 그럼 언제야? 언제? 이 점을 지날 때잖아.
이 점을 지날 때 가장 이렇게 y절편이 커진다 이거야. 결국은 이 점이라 함은 두 직선의 교점을 뜻하는 거잖아. 교점을 지날 때 가장 최대구나. 누구의 교점인데? 봐봐. 이 두 직선의 교점이라고. 두 직선의 교점. 자, 아까 써먹었으니까 지운다. 결론은 뭐냐면 이런 문제 풀 때는 식을 세운 다음에 이 두 직선의 교점, 즉 연립방정식이 중요한 거야. 선생님 능형이라고 생각할게. 능형이라고 생각하고 자, 연립할 거야. 뺄게. 이왕이면 아래에 있는 식에서 위에 있는 식을 빼볼 거야. 빼면 없어져. 3y에서 y 뺐더니 2y가 되고 는 자 빼면 얼마니? 4가 되는 거지. y는 얼마야? y는 2가 되는 거야. 연립했을 때 얘가 자 교점을 구할 건데 y는 일단 2가 된 거야. y2 대입해봐. y2 대입하면 자 넘어가면 6이니까 x는 얼마지? 3이 되는 거지. 이 교점은 3,2였던 거야. 즉 이 직선의 y절편이 가장 위에 있을 때 최대값을 가질 때가 언제냐면 이 3,2를 지날 때라고. 지날 때니까 지나는 건 다 어떻게 해? 여기다 이렇게 대입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k값을 구하게 되는 거야. 자, 대입해볼까? x3, y2를 대입해볼게요. x3, y2 대입해보면 그때가 최대라고 했는데 그때 최대는 언제냐면 x3 대입하니까 5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2니까 그때 k는 얼마냐면 15에서 6을 더한 거야. 21이 되는 거야. 나는 가장 최대일 때 이익이 21인 거지. 21만 원이 내 가장 최대 이익인 거야. 언제야? x3, y가 2일 때라고. 그럼 저쪽으로 와봐. x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a잖아. a. 그러니까 a는 3개를 만들고 b는 2개를 만들 때 가장 이익이 크다 이런 뜻이라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게. 이런 문제 나오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제약 조건을 쫙 써야 돼. 제약 조건. 나는 막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안에서 팔아라. 이런 제약을 식으로 표현해야 돼. 일단 봐봐. 이 문제는 x개 y개 만들기로 했으니까 만드는 건 당연히 0보다 크게 나타나야 되고 원료와 전력에서 제약이 생기잖아. 원료는 8 안에서 전력은 12 안에서 써야 되는 거지. A는 원료는 2x가 필요하고 y가 필요하고 전력은 2x와 3y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지. 그걸 먼저 여러분들이 좌표에 먼저 표현한 다음에 이익의 최대라 그랬으니까 이익은 A는 5만 원, B는 3만 원이라고 했으니 5x 더하기 3y가 내 이익이잖아. 그걸 K라고 두고 앞에서 했던 것처럼 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라고. 는 K라고 두고 K의 의미를 살폈더니 Y절편이야. 근데 이런 문제의 대부분은 이렇게 두 식의 교점을 지날 때가 보통 최대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요 두 식의 연립방정식을 구해서 근을 구해야 돼. 그 교점을 여기다 처음에 우리가 K라고 뒀던 식 있지? 거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라고. 그리고 하나 확인할 거. 뭐냐? 이 둘의 기울기 있지. 이 두 직선의 기울기 사이에 내가 는 K라고 뒀던 이 기울기가 들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그런 문제는 이렇게 교점을 그냥 대입하면 된다 이거야. 자, 오늘 시간 말이죠. 여러분 최대 최소, 부등식 영역에서의 최대 최소를 공부했는데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야 여기까지가 좀 스무스하게 왔을 거라고. 자, 여러분 수학원 저하고 마지막까지 공부한다고 정말 수고하셨고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 저하고 시작했던 그 초심 잃지 않고 이거 이외의 그 이후의 교재들도 아주 열심히 해서 이걸 바탕으로 그 교재들도 여전히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아주 빛을 발하길. 나는 잘 봤어. 이런 마음이 들게끔 열심히 공부해서 꼭 빛을 발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